예, 오늘 미국 FED, 미국 중앙은행이 금리 인하 발표를 했네요. 금리 인하가 지금 세 번째 인하인데, 이 세 번째 인하로서 이제 종료를 하고 더 이상 금리 인하는 당분간 없을 것이다. 이렇게 또 시사점을 던졌습니다. 이게 지금 요걸 보고 제가 느낀 점이 미국은 정말 합리적인 나라다. 사실 금리 인하가 뭐 당초에는 어느 정도 예상은 됐지만 사실은 뭐 이달 오늘 또 인하를 굳이 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왜냐면은 그 인하를 해야 될 지표들이 받쳐주지 않고 뭐 이렇게 다 지표들이 대부분 다 좋은데 뭐 때문에 인하하느냐. 그러니까 어쩌면은 인하를 생각했는데 뭐 필요가 없어가지고 인하 안 하겠다 이래도 되는 건데 이미 예고를 했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미 90% 이상 인하한다고 알고 있고 또 금리가 다 이미 반영됐기 때문에 그래서 인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90% 외에 10%가 인하를 안 할 수도 있다라는 게 예상이 있었던 거죠. 90% 예상이라는 건 10%는 안 할 수도 있다.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아니다. 그런 면에서 미국은 좌측 깜빡이를 놓고 갑자기 신호가 떨어지면 우측으로 가는 이런 일은 없다. 이게 참 이 선진국 미국이 다른 점이 우리 한국 같으면 좌측 깜빡이를 놓고는 우측으로 가고 뭐 엉망으로 하고 뭐 많잖아요. 그래서 정책에 신뢰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미국은 이 시장의 혼란을 주지 않기 위해 가지고 미리 슬쩍 시그널을 주고 그 시장 반응이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보고 그대로 또 따라서 하고 이게 바로 이제 시장을 보고 한다. 시장. 우리는 시장을 전혀 안 보잖아요. 그냥 뭐 정책자 지 마음대로 자기 주먹구구식 자기 생각대로 하잖아. 예, 그래서 요거는 막 그냥 스스로 제가 느끼는 걸 말씀드린 거고. 어쨌든 금리 인하가 이제 세 번 만에 종료를 했습니다. 만약에 경기 지표가 계속 그 무역 전쟁 때문에 나빠지고 있고, 경기를 받쳐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은 계속 인하를 했겠죠. 그런데 중단했다는 것은 뭐냐? 왜 중단했느냐? 필요 없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해야 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경기 하락을 받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경기가 하락 안 한다는 거죠. 결국 경제가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추락하지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 정상적으로 잘 돌아가고 있다. 뭐 약간 실적에 대해서 약간의 뭐 피해가 있었지만 크게 경기 흐름을 바꿀 만큼 그렇게 나쁘지 않다. 모든 지표가 지금 순항 중이다. 뭐 미국 소비자 심리가 나빠졌다. 소비자 심리는 뭐 미중 무역 전쟁 때문에 당연히 불안해하는 심리가 있겠죠, 당연히. 그 외에는 다 좋은 거예요. 그래서 미중 무역 전쟁이 이제 휴전으로 들어갔고 이제 조만간 종전의 가능성이 이제 반영되는 거죠. 휴전했다가 또 전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휴전이 이제 종전으로 가는 첫 단추를 깼다. 이렇게 이해하니까 금리 인상이 이제 끝난 거예요. 그러면은 금리 인상이 끝났으니까 이 세 번 만에 끝났다는 것은 좋은 신호죠. 더 이상 인하할 필요가 없다. 경기가 좋다는 거니까 이후에 미국 주식시장은 어떻게 될 것인가? 오늘 반응이 당연히 좋다 나왔죠. 좋겠다라고 반응이 나왔고 과거 경험상 미국은 항상 통계가 있습니다. 통계. 과거에 세 번 만에 금리 인하가 종료된 이후의 주식시장 대부분 1년간 불마켓이었다. 통계가 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주식시장은 별탈 없이 잘 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상을 하고 오늘 주식시장 미국이 반영을 한 거죠.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우리가 달러를 그러면 미국이 이제 경기가 잘 순항하고 주식시장이 순항하면은 미국 시장으로 자금이 이제 계속 유입이 되니까 달러를 이제 사면 되겠네. 그런 이제 추론이 나오겠죠.
그래서 오늘 왜 제가 달러를 주제로 잡았느냐 하면은 그동안에 시장에서 워낙 달러 사라, 뭐 위기 온다, 위기에 대비해서 달러 사야 된다라고 하도 많이 시장에 이제 유포가 되니까 그게 중심 이슈 중에 하나 아닙니까? 달러. 그 달러가 지금 차트 보시면 5월 달부터 급등했죠. 5월 초, 4월 말에 뭐 무역 전쟁이 삐걱거리고 격화되면서 이게 불안이 좀 커지면서 그때부터 달러 사야 된다고 외치는 그 전문가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달러가 딱 그때 수준까지 떨어졌죠. 달러 사야 된다고 외치는 그 수준 근처로 왔습니다. 그럼 그때 예를 들어서 5월달 이후에 달러가 많이 올랐나? 이게 뭐 한 5% 올랐나요? 연초에 1100원 하다가 지금 1200원까지 갔다가 다시 제자리로 왔네. 그러니까 이게 뭐 엄청나게 뭐 혼란스럽게 오르는 것 같지만 사실은 뭐 한 3% 올랐다가 그냥 다시 제자리로 왔지요. 그것도 뭐 계속 올란 게 아니라 들쭉날쭉 하다가 그냥 요동치다가 다시 제자리로 왔는데 지금 여기 이제 다시 제자리로 왔으니까 5월 달에 달러 사야 된다고 외쳤다면 지금 이제 다시 또 드디어 또 달러 사야 된다고 또 이 자리에 왔으니까 외쳐야 되지요. 그럼 지금 달러 사면 되겠네. 지금 외쳐야 돼. 논리적으로 보면 외쳐야 될 때입니다. 미국 경기가 좋아지고 금리 인하도 중단되니까. 금리 인하는 달러의 약세 요인이죠. 그런데 사면 안 되는 이유 첫 번째, 금리 인하한다고 해서 그동안에 달러가 약세였습니까? 달러가 논리적으로는 약세로 가야 되는데 강세였죠. 그건 뭐냐? 이 논리적인 그 구조가 시장에서는 안 먹힌단 말입니다. 왜 안 먹히느냐? 미중 무역 전쟁 때문에 불안해가지고 달러를 사러 오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 금리 인하 평화시에는 금리 인하가 달러 약세 요인이라서 달러를 팔아야 되지만 미중 무역 전쟁 때문에 달러로 몰려와가지고 달러 강세로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반대로 이제 인하가 종료된다는 것은 금리 인상한다는 말이나 똑같은 말이죠. 그러면 달러가 강세로 가야 되지, 논리적으로는. 이론적으로는. 경제학 교과서적으로는. 그런데 그러면은 지금까지 달러가 올랐던 건 뭔데? 달러 약세에 가야 되는데도 올랐는데. 그러니까 달러가 강세가 되는 논리적인 근거가 안 맞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그게 교과서에는 맞지만 시장에서는 아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논리를 가지고 지금 달러 사야 된다라는 거는 적합하지 않다. 넌센스다. 그래서 지금 무역 전쟁이 달러의 강세의 요인이고 달러를 사야 된다는 근거였으면 지금 무역 전쟁이 이제 휴전 들어가고 종전으로 가니까 달러가 다시 약세로 가야 시장 논리가 맞는 거지요. 그러니까 교과서 논리로는 달러가 강세로 가야 되는데 시장 논리로는 달러가 지금 약세로 가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골드만삭스에서 최근에 리포트를 냈습니다. 내년도 달러가 지금보다 3% 떨어질 거라. 골드만삭스 투자은행의 그 환율 전망은 가장 그 시장 전문가 중에서는 가장 앞서 있죠. 왜냐하면 환율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항상 추적하고 그걸 가지고 트레이드하고 투자하고 그 관리하는 데가 투자은행이죠. 그러니까 투자은행의 전문가 집단이 가장 환율 방향에 대한 논리적인 전망이나 이런 시장에 대한 그 관찰이 제일 뛰어납니다. 그래서 골드만삭스의 전망치를 제일 참고를 하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맞지는 않습니다. 그나마 제일 그 잘하는 데가 골드만삭스 투자은행인데 또 결론적으로 맞지도 않아요. 그러나 뭐 볼거리 이거밖에 없으니까. 내년도 달러가 지금보다 3% 떨어진다. 그러면 지금 현재 1165원인데 달러가 3% 떨어지면 얼마 되냐? 내년도에 1130원. 1130원 정도 계산해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 지금보다 이 차트 보시면 지금보다 더 낮은 자리에 있죠. 그러니까 내년에 이거보다 더 낮은 자리에 가 있는데 왜 지금 달러를 사야 돼? 팔아야 되지. 그러면 골드만삭스가 이걸 왜 내년도에 3% 떨어진다고 보느냐?
바로 무역전쟁이 종료될 거라고 예상하기 때문이죠. 물론 무역전쟁이 종료될지 트럼프가 또 삐끗해가지고 왔다 갔다 불이 붙을지 그건 모릅니다. 그러나 합리적인 시장 전문가들의 추론은 지금 휴전의 단추를 꿰기 때문에 이대로 종전으로 서서히 진행된다라고 보는 게 당연한 거죠. 그래서 그 때문에 지금까지 안전지대로 해서 미국으로 들어왔던 해외 자금들이 이제 슬슬 정상적으로 이머징 마켓으로 슬슬 유출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안전지대로 돈이 왔기 때문에 미국 정시가 그동안에 이런 무역 전쟁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시만 그냥 혼자 좋았던 거죠. 그런데 그게 이제 순유입이 이제 유출로 그 자금들이 지나치게 몰렸던 자금이 슬슬 제자리로 돌아간다. 그래서 이제 그만큼 그동안에 이머징 마켓이 공포 때문에 저평가되어 있던 것들이 자금이 그쪽으로 이제 저평가 요인을 찾아서 그쪽으로 유입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달러 강세 요인이 이 자금의 이탈 때문에 약세 요인으로 시장에서는 작용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지금 달러를 사서 올라갈 것이라고 기대하고 트레이딩을 하면 안 되는 두 번째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 이유는 아까도 골드만삭스 얘기할 때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골드만삭스도 모릅니다. 시장이라는 것은 뭐 경제학에서 이렇게 복합계 이론이라 이렇게 뭐 어려운 말로 합니다만은 이 시장 참여자들이 이 심리에 의해서 워낙 복잡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어느 심리가 강한지 그때그때 상황이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흐름을 이렇게 추론할 따름이지 시장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향성에 대해서는 모른다라고 접근을 해야 되고 그 이 큰 흐름이나 논리적인 뭐 근거 이런 걸 가지고 트레이딩을 하려고 하면은 백전백패예요. 그 달러 트레이딩에서 돈 벌었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큰 흐름이 이렇다라는 것만 그냥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이지 이걸 가지고 트레이딩의 도구로 사용할 때는 패배다. 그 방향을 모르는데 단기적으로는 모른단 말이에요. 긴 흐름으로 대충 그렇게 간다는 거지. 단기적인 흐름을 모르는데 이걸 사놓으면 매일 그냥 달러 시세에 그냥 관심이 다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혼을 다 뺏겨요. 이게 달러 방향이 어떠냐. 주식 투자자가 매일 첫날 달러 방향에만 신경을 써가지고 주식에 대한 이 집중도가 완전히 떨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매일 첫날 만날 방송에서 달러 얘기하고 달러 한다고 해서 거기에 관심을 뺏기지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이제 만약에 돈이 많은 자산가들은 자기 자산을 전부 원화로만 가지고 있지 말고 상당 부분을 달러로도 가지고 분산하라 이 얘기는 맞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그냥 그 달러 가격이 오를 것을 기대하고 투기를 하라는 게 아니라 이 금융위기 같은 이런 상황이 발생할 때 대비해서 보험으로 들어놓는 그 개념이에요. 보험. 이 금융위기가 지난 뭐 수십 년간에 한 두 번 나왔는데 지금 달러를 사라고 하는 것을 이걸 노리고 달러를 산다는 것은 넌센스죠. 이런 만약에 지진이 날지 모르니까 그때 대비해서 비상금이 필요하니까 그 보험 들어놓는 정도로 달러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걸 가지고 일반 그 개미들이 달러 방향이 이럴 것 같으니까 달러 방향에 베팅하라. 이건 그냥 갬블이죠.